네,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. 오늘은 챗 GPT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는 이미 와 있죠. 와 있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디지털이나 클라우드 서비스,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도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죠.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돌 구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알파고한테 우리가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역시 그래도 사람이 이긴다,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그냥 다 졌으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더 빨리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,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요즘에 챗 GPT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자기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해서 이제 챗 GPT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에서 뭐 적색 경보가 발령이 날 정도로 사실은 챗 GPT의 이용이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검색하지 않고 챗 GPT 쓸 거다라고 하지만은 챗 GPT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. 오히려 더.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검색과 그런 이런 인공지능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버트라고 하는 지금 이제 GPT 엔진이 하나 있어서 사실 그게 더 성능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랑 이제 구글 검색이랑 통합이 된다면은 아마도 더 많은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해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챗 GPT 뭐 몇 번 써보시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챗 GPT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문서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대부분이 그냥 검색을 하는 정도이고, 그리고 챗 GPT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왜곡된 정보들,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검색 엔진과 챗 GPT를 함께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챗 GPT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소수일 것 같아요. 그냥 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. 하지만은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너무 말이 많다 이런 거죠. 나는 그냥 뭐 오늘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물어보면 짜장면 드세요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, 뭐 짜장면은 어떻고 짬뽕은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좀 말만한 친구,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챗 GPT 요번에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 때문에 나온 이 모델에서 점점 말을 잘하고 사람 말을 잘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B2C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B2B,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들에 포함돼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에서도 지금 클로바라고 하는 거대 지금 언어 그 모델을 지금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지금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또 클로바 서비스랑 연결을 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클리닉 같은 경우에 아주 좋죠. 뭐 이제 시니어 노인분들한테 전화해서 음성으로 안부 물어봐주고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뭐 얘기들 기억해주고 다시 또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이어가고 한다면은
시니어 분들이 참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서비스들을 대체를 할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콜센터 같은 데에도 대부분이 사실은 질문하는 게 대부분 80%는 반복적인 얘기들이 많죠. 좀 사람이 간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침투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이 챗 GPT를 바라보는 게 그냥 좀 똑똑한 뭐 학부생보다는 한 석사 정도 이런 학생들인 것 같아요. 뭐 좀 조사해줘 그러면 조사해주고, 야 이거는 뭐야 물어보면은 자기가 조사해서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똑똑한 비서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비서를 그렇게 두고 할 정도의 업무 복잡도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. 대부분이 반복적인 업무나 좀 단순한 업무들을 평소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챗 GPT한테까지 물어볼 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챗 GPT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전문가들은 점점 더 고도화돼서 시간을 아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최근에 한 달 전에 책을 하나 쓰면서 정말로 쓰기 싫은 챕터가 하나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근사한 내용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. 물론 이제 그걸 갖다 쓴 게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서 썼는데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거 때문에 하루는 고민을 더 했을 것 같은데 챗 GPT가 얘기를 해줘서 하루 정도 시간을 세이브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한 부분에 편향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골고루 의견을 주기 때문에 조금 바이어스가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챗 GPT 물론 학생들한테도 좋고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좀 특화돼서 사용이 될 것 같고,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업무에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달리는 말하고 경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, 달리는 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죠.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면 되는데 계속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챗 GPT 이것이 우리의 뭐 직업을 대체를 하고 뭐 우리를 뭐 위협하고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고, 아직까지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인데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,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,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챗 GPT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. 또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edu@cloudcoody.com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